안녕하세요. 따라쟁이 찰리입니다. 오늘 이제 소싱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실제로 한번 아이템 선정하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 뭐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잘 보세요. 아이템 선정을 하는데 보통 이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덕후 정도로 가장 좋아하는 어떤 무엇이 있으면 그거를 기준으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보고, 이제 보통 이제 나이가 좀 많이 있으시면 우리 덕후 이런 거 뭐 모르잖아요. 말고 데이터 소싱, 여러 가지 데이터를 추출해서 어떤 게 인기가 많지, 어떤 게 잘 팔리지, 어떤 게 제품이 별로 없는데 수요가 많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보는 거를 해보려고 하고, 데이터 소싱에는 네이버에서 만든 데이터 랩이 있고, 아이템 스카우트, 그리고 판다 랭크 등등등등등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다 중요하진 않은데, 일단 보면 데이터 랩, 아이템 스카우트, 뭐 이렇게 옛날에 이제 아이템 스카우트를 많이 썼었는데 요즘엔 저도 자주는 안 봐요. 자주는 안 보지만 어쨌든 데이터 랩, 아이템 스카우트, 뭐 판다랭크 등등등등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아무거나 편하시는 거 쓰시면 됩니다. 데이터 랩 한번 볼게요. 네이버에서 데이터 랩 이렇게 치면 이렇게 이제 홈, 검색어 트렌드, 쇼핑 인사이트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쇼핑 인사이트 한번 봐서 여러 가지 분야 중에 뭐 패션 잡화, 가구 인테리어, 뭐 출산휴가 이런 거는 남자들 잘 모르잖아요. 자기가 잘 알거나 괜찮은 것들, 이제 패션 잡화 좀 만만하니까 패션 잡화 해서 쭉 볼게요. 그러면 조회하기를 하면 탑 500 인기 검색어를 이제 알 수 있어요. 아, 한 달 동안 이런 검색어가 1위가 캐리어구나, 2위가 방한화, 이런 것들을 쭉 자주 봅니다. 어떤 게 더 인기가 있는지. 두 번째 페이지, 골드바, 디스커리 가방, 에코백, 에코백 좀 만만해 보이네요. 이렇게 봅니다. 여행용 캐리어, 비니, 뭐 구찌 뭐 이런 거 우리 안 하잖아요. 남자 크로스백도 치나봐. 남자 크로스백, 토트백, 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제 이런 거를 여기서 한번 보고, 확실히 여행이 많구나. 뭐 이런 거를 이제 봅니다. 또 이제 네이버에서 아이템 스카우트 하면 이제 아이템 스카우트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나씩 눌러보세요. 눌러보시고, 저희가 이제 아이템 발굴하는 거니까 아이템 발굴 이렇게 해봅니다. 여기도 뭐 패션 잡화 기본으로 돼 있네요. 패션 잡화, 패션 유로 가장 만만하니까 패션 잡화 이렇게 한번 해봐서 보면, 여기 지금 다 브랜드잖아요. 여기에 주요 브랜드 제외가 있어요. 제외 화면이 나오죠. 시계, 여기 이제 검색 순위로 이렇게 맞춰놓고 50만이잖아요. 49만 9천. 사람들이 그렇게 시계를 찾나 봐요. 이렇게 쭉 봅니다. 이제 순서대로. 카드 지갑, 목도리,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좀 처음 하기에 좀 쉬운 것들, 귀걸이, 크로스백, 양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검색되는구나. 이렇게 쭉 보다가 아까 이제 여행 관련된 것 있었죠? 뭐 실내화, 파우치, 물고기 반지, 저 뭐지? 선글라스 이렇게 봅니다. 여기 이제 경쟁 강도 보통인데 여권 케이스가 있네요. 이거 한번 볼까요? 여권 케이스. 저도 이제 얼마 뒤에 이제 여행을 갈 건데 2월 1일부터 한 일주일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여권 케이스 이렇게 있구나. 그럼 옆에 보면 이제 뭐냐면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탑 40과 탑 80. 자, 지금 탑 40 6개월 매출이 4억 3천이죠. 4억 3천. 80인데 7억 7천이에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1등부터 40등까지 4억 3천이었는데 41등부터 80등까지도 거의 뭐 3억 얼마? 4억에 가깝게. 그러니까 1등이나 80등이나 매출이 비슷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초보자들,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기 괜찮네? 라는 거예요. 1등, 2등, 3등에 몰려있는 것들은 사실 쉽지 않죠. 고인물을 깨기가 쉽지 않은데 이건 들어가기 좋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게 되죠. 이거는 디자인이나 형태, 색상 이런 거에 따라서 남들과 똑같은 걸 싫어하는구나. 보통 이제 커스터마이징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만의 무엇. 완전히 뭐 하나를 특별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구별이 되게 해야 되겠다. 어디 뭐 유럽 여행 갔는데 사람들이 똑같은 여행 가방 다 메고 다니면 창피하잖아요. 요런 거 괜찮네. 이렇게 이제 카테고리와 제품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내가 하기에 좀 적당하겠네. 이렇게 매출도 적지 않네. 봅니다. 그럼 이제 연간 키워드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검색 수가 있죠. 여권 케이스 제작은 어디서 하나요? 뭐 430 이렇게 쭉 봅니다. 안티스키밍 쭉 보다가 여권 가방이 5천이에요. 여권 지갑 11,000. 여권 가방? 요거 괜찮을 것 같은데 하고 이제 눌러봅니다. 이렇게 누르면 지금 여기도 이제 여권 가방은 6개월 매출이 탑 40 1억, 탑 80은 오히려 1억보다 더 많아요. 1억 6천이에요. 그럼 1억 이제 40 빼면은 1억 6천이잖아요. 41등부터 80등까지. 오히려 뒤로 갈수록 매출이 많아지는 거 보니까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네이버에서 여권 가방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해봅니다.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네이버 가격 비교 있죠? 이렇게 눌러봅니다. 누가 잘 파나? 1등 광고, 2등 광고, 3등 광고입니다. 4등부터가 이제 진짜죠. 이런 분이 12,800원, 이런 분이 뭐 16,900원 이렇게 파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찜이 많고 많이 팔려요. 요거 한번 볼까? 이렇게 이제 들어가 봅니다. 16,900원인데 뭐 이렇게 내용이 좀 있겠죠? 그건 자세히 한번 보시고 뭐 잘 만드셨을 거예요. 뭐 이렇게 요 문구도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 가지 밑에 상세 페이지에 보셔도 되고 여기 처음에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타오바오 이미지 검색이거든요. 요 타오바오 이미지 검색 요걸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검색을 해줍니다. 그 중에서 이 고급 검색을 딱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연간 판매량을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첫 번째가 압도적으로 많죠. 37,000. 2등보다도 몇 배 차이 나죠. 3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러면 요거를 저희가 눌러봅니다. 눌러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까 봤던 문구랑 똑같아요. 이건 지금 아까 그 제품이랑 완전히 똑같은 제품입니다. 가격이 지금 21원 여기 써있죠. 4,200원 보통 21원에
이제 가져오는 수량에 따라 틀린데 지금 200원 정도 하니까 뭐 250원 정도 하면 5,200원. 여기 이제 4,200원 돼 있는데 21원에 230원 정도 한다 치면 4,800원. 대략 5,000원 정도 하는 원가구나. 이제 이렇게 알 수 있죠. 아까 판매가가 얼마였죠? 16,900원. 그러면 이 지금 5,000원에 3.3 곱하면 16,500원이잖아요. 3.3배수로 물건을 팔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위에 있고. 그러면 이제 이 수익률이 20% 정도 나는데 사실 저렇게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팔고 있는 거를 똑같이 가져오면 저 수익률을 계속 지키기가 힘들어요. 가격 경쟁. 누구나 지금 이렇게 쉽게 찾는 방법인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결론을 통해서 아 쉽지 않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려고 오늘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제 물건을 제품을 계속 서칭을 하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아 이것도 가능하고 아 요것도 괜찮겠네 이렇게 보고 현재가 아닌 미래의 차별점을 이제 체크해야 됩니다. 가격. 첫 번째는 이제 가격은 뭐냐면 지금 아까 거기 이제 도매처에 1688 도매처에서 그 정도 가격이면 실제로 이거를 나중에 대량으로 한 1000개 정도 가져오면 가격이 더 떨어집니다. 이제 그 188 상에서 뭐 알리왕망을 통해서 서로 이제 그 얘기를 해보면 가격이 더 떨어지고 나중에 정말 많이 해서 뭐 컨테이너를 가져오면 훨씬 많이 더 떨어지죠. 가격 경쟁력에서 이제 차별점을 가져가게 되고 또한 이런 제품은 또 어떤 게 또 장점이냐면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요. 디자인을 적용하기 쉽다. 이렇게 이제 뭐 다른 이제 몰딩이 필요한 제품과 달리 이렇게 이제 미싱 작업이 들어가는 이런 박음질 작업이 들어가는 이런 제품들은 의류나 특히 그런 것들은 내 디자인을 적용하기 쉬워요. 꼭 컨테이너를 안 가져들어도 가격을 조금 더 주면 제 디자인을 할 수 있고 아까 보셨지만 매출이 1등에서 80등까지 비슷비슷하게 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더 괜찮은 아이템 디자인을 이제 적용시키면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거기에 조금 더 연구해서 자기만의 기능 보시면 그 아까 제품 이제 보시면 그 고객 현재 판매하는 그 상점의 제품의 리뷰를 보면 이제 최신순으로 두고 리뷰를 보면 일단 현재 판매량을 알 수 있어요. 대략 뭐 리뷰 곱하기 리뷰 뭐 이벤트 같은 거 하면 리뷰 많이 달리니까 5에서 혹은 뭐 3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략 체크해 보는 거예요. 하루에 한 개씩 팔렸다? 한 개씩 리뷰가 달렸다? 그러면 하루에 10개에서 30개 정도 판매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리뷰를 별점 낮은 순으로 보는 거예요. 보면 여기에 단점을 저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경쟁자의 단점은 나의 장점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선정하는데
아무도 모르는 정말 대단한 아이템, 아이디어 상품을 짜잔 하고 만드는 거 너무 어려워요. 아인슈타인도 아무것도 없는 기반에서 상대성 이론 원리를 만든 게 아니에요. 기존에 이미 있었어요. 거기다가 자기의 아이디어를 얹어서 만든 것처럼 경쟁자의 단점을 나의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이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여기 아까 사이트에 이제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제 경쟁자 사이트에 지금 기존의 판매자 사이트에 보면 리뷰 보기가 있어요. 리뷰를 봅니다. 리뷰를 보는데 여기에서 리뷰를 평점 낮은 순으로 보는 거예요. 자, 어떤 문제가 있지? 이제 보는 거죠. 끈도 같이 포함되는 줄 알았는데 끈이 없어요. 아, 끈을 포함시켜야 되겠구나. 여권 4개를 넣으면 좀 빵빵해요. 아, 좀 여유롭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는 판매 포인트를 여권 보통 가족이 4명인 분들도 많잖아요. 요즘에는 뭐 3명이지만 4개를 넣어도 충분하다고 어필을 하면 잘 팔리겠네. 가볍고 생각보다 약해서 끊어질까 무서워요. 이 두려움. 여행 갔는데 이거 끊어지면 여권 돈 안 되고 끝장이네. 이런 두려움을 나는 딱 보자마자 이거 그냥 튼튼하게 생겼는데 라는 걸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 가지 중에 뭐 이뻐요 뭐 하는데 지폐를 넉넉히 넣으면 불룩해져서 접기 불편해요. 지폐를 넣어도 충분히 되는 지갑을 내가 한번 만들어 볼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칭찬도 장점도 그대로 살려야 되기 때문에 장점에 대한 칭찬도 읽어보면 됩니다. 또 장점을 더 극대화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이제 가격, 디자인, 기능 이런 것들을 보다 이제 차별화시켜서 나만의 장점의 그 제품을 만들면 뭐 쿠팡에서 아이템 위너에 묶일 이유도 없고 이제 저만의 미래의 차별점을 만든다는 점에서 좋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도 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 잘 우연찮게 잘 돼도 그 반짝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경쟁이 이렇게 지금 제가 잠깐 봤는데도 쉽게 알아낼 정도면 경쟁이 심하다는 거예요. 경쟁이 심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켜서 이제 판매하는 걸 하려면 처음부터 이게 가능한가? 제 생각은 처음부터 가능하지 않답니다. 일단 이렇게 이제 남들 하는 것을 조금 이제 따라 하면서 진행을 하다가 해외 전시회 같은 걸 좀 나중에 다니다 보면 이런 아이템을 만드는 공장을 보게 돼요. 그 아이템, 좋은 해외 전시회에서 뭘 하느냐면 그 해외 전시회에서 뭘 하냐면 뭐 특출난 아이디어 제품 소싱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해외 전시회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뭔가를 팔거나 조금씩 이제 경험을 쌓는 제품이 있는데 가다가 가방을 만드는 제품이 저런 파우치나 여권 가방 아니면 그냥 가방을 만드는 이제 공장을 만나게 되면 너희들 이런 거 만들 수 있니라고 했을 때 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전부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가격을 받으면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싸니? 혹은 그 친구들과 이제 계속 나중에 이제 대화를 하거나 하다 보면 좋은 가격에 좋은 제품,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도 아이디어를 얻고 이제 또 다른 이제 기능의 디자인의 색상의 제품을 이제 출시하는데 보다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요. 자,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거를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 볼게요. 일단 기존 제품을 수입해야 돼요. 왜 기존 제품을 수입해야 되냐면 모든 걸 다 갖추고 뭐 공장 먼저 알고 뭐 이렇게 하고 뭐 다 좋은데 처음에 공장 먼저 알고 기능 좋은 제품에 뭐 론칭하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들지만 시간도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큰 이제 돈을 벌 욕심에 완벽하게 이해해서 공급처도 가격이 다 다르고 품질이 다 다르거든요. 공급처도 여러 가지 공급처 중에 어느 지역에 어떤 공장이 제일 좋다 이렇게 먼저 컨택도 해야 되고 제대로 제품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걸 모든 걸 거기다가 기회도 완벽해야 되고 뭐 자금도 완벽히 있어야 되고 하는 거를 모든 걸 마치고 제품을 론칭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걸 다 맞추려다 보면 완벽한 조건의 상황이 오지 않아요.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제품을 하려고 하면 지금 당장 공장 뭐 여러 가지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또 1000개, 2000개, 10,000개 만들어야 되는데 확신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아까 봤던 그런 소싱법으로 확신이 올 수 없어요. 있으시면 좋겠지만 확신이 안 서요. 처음 확신 한 30분 쓰고 하루 이틀 지나면서 혹은 내 돈 100만원, 1000만원, 뭐 1억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면 확신이 계속 사라집니다. 그래서 시작을 못해요. 금액에 대한 이제 불안감도 있고 해서 이런저런 불안감에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면 아 이거 정말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거 못 벌면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에 보통 사람들은 중간에 멈춥니다. 뭐 한 가지 생각하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걱정이 오잖아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분명히 멈추게 돼 있어요. 그 확신은 어디서 오느냐? 경험에서 오게 됩니다. 경험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또 뭐 마케팅, 광고, 뭐 사업품은 뭘로 할지 이런 것들을 그 처음에 제대로 된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기에는 경험이 너무 없어요.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걸 다 알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느 플랫폼에서 파실 건지. 그냥 스마트스토어 유명하다니까 스마트스토어? 쿠팡 뭐 트래픽이 많다니까 쿠팡? 수요자가 많다니까? 이렇게 그냥 생각으로는 확신을 못 가져요. 확신을 못 가지면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일반 제품들을 수입해서 혹은 뭐 이렇게 뭐 위탁 판매를 하든 해서 경험을 광고하는 경험, 판매하는 경험, CS를 하는 경험 이거를 하나 둘씩 지금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 천천히 해봐야 됩니다. 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조급하면 안 돼요. 이 소싱 지금 이렇게 뭐 10분 20분 요거 봐서 귀에 보인다고 이거 1000개 10,000개 가져오잖아요. 절대 못 팝니다. 쉽지 않아요. 쉽게 얻는 정보 쉽게 매출을 낼 수 없어요. 쉽게 얻는 정보는 쉽게 나갑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기 때문에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선 경험 후 찐 매출 말이 좀 이상한데 이게 맞다. 진짜 돈 버는 거 처음부터 안 됩니다. 절대 명심하셔야 되고 제가 이제 예시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거는 이제 저의 경험. 뭐 아이템을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의 경험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처음에 지금 메인 몇 개 아이템 중에 한 아이템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생각만 했어요. 저 생각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될까 안 될까? 동대문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거 동대문에 가는 거가 3개월을 했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너무 많아서 이 주차 문제 때문에 3개월이 걸립니다. 동대문에 주차할 데가 있을까? 유료 주차장이 어디에 있지? 무료로 하는 방법은 없나? 막 뭐 있대요. 하는데 저기 가능할까? 아닐까? 이거를
3개월 내내 뭐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몇 번씩 생각하면서 주차를 어떻게 해야지를 다른 일을 하면서 계속 생각합니다. 해보면 별거 아닌데 이 주차만 3개월 걸렸어요. 어쨌든 그리고 혼자 가기 뭐해서 제 와이프를 데리고 갑니다. 제 와이프를 데리고 가려다 보니까 여차저차해서 토요일만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토요일에 이제 동대문에 원단 가게를 갑니다. 원단 가게가 쭉 모여 있거든요. 가봐야 되겠다. 근데 토요일에 간 게 최악이에요. 요즘에 동대문이 토요일을 쉬더라고요. 토요일에는 있는데 한 그때 당시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는 한 10%? 20% 정도만 문을 열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가서 어쨌든 그때 처음 이제 갑니다. 가게를 가서 갔는데 어쨌든 그 열었던 가게 중에 한 가게를 이제 발견하고 몇 가지 이제 원단을 고르고 제가 이제 원단 이게 제품 하나를 만드는데 원단의 원가가 2,000원이 되더라고요. 제품 하나를 만드는데 원단 값만 2,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원단을 구하는데 한 롤을 매입합니다. 그날 가서 이미 확정을 짓고 전화 드리겠다 하고 다음에 와서 이제 구매를 했는데 한 롤을 구입하고 그러면 이거를 미싱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미싱 관련된 건 한국 봉제 공장이라고 봉제네라는 카페가 있어요. 네이버 카페에 보면 회원수가 한 30만 명 정도 돼요. 여기에 가면 여기에서 뭐 일감 구합니다. 제 거 작업해 주실 부분 구합니다. 서로 이제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내가 원하는 혹은 그런 이제 작업을 해줄 수 있냐라고 올려놓으면 그분들이 얼마에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줍니다. 거기서 저는 전혀 미싱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세 분인가를 이제 견적을 받았는데 한 분이 유독 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했는데 다른 분은 뭐 작업비가 뭐 3,000원, 4,000원 했는데 그분이 2,000원 개당 2,000원 해줍니다. 그러면 총 원가가 4,000원이죠. 총 원가가 4,000원입니다. 제가 이거를 얼마에 파냐? 판매를 6,000원에 팝니다. 6,000원에 팔아요. 원가가 4,000원인데 6,000원에 판다? 우리 보통 상식에는 안 남죠. 근데 이게 그냥 메인 제품이 아니라 메인 제품의 추가 상품이에요. 그래서 뭐 다른 비용이 아니고 살 때 같이 추가하는 거니까 그래도 2,000원이 남으면 이제 부가세 빼면 사실은 뭐 1,400원인데 1,400원이 남으면 그래도 뭐 괜찮지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보통은 4,000원이 원가인데 6,000원에 못 팔아요. 안 남으니까. 근데 저는 합니다. 왜냐? 제 머릿속에는 언젠가는 중국에 가서 하면 싸게 될 거야 라는 어떤 확신?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 뭐 10개 한 달에 뭐 10개 팔고 100개 팔고 하는 거에서 남아봤자 어차피 소용없어. 나중에 잘 되면 1,000개, 10,000개를 해서 거기서 원가까지 낮추면 그때 수익이 날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을 했어요. 1년을. 근데 좀 많이 팔기도 해서 몇백 개 뭐 이상 팔았으니까 뭐 1,000개 이상 팔았나? 물론 돈이 안 남았죠. 조금 남았어요. 조금 남았는데 이렇게 하고 1년 뒤에 중국 업체를 1688 통해서 이런 제품을 똑같이 하는 건 아닌데 1688 통해서 이제 알리왕왕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채팅을 하고 나 이런 제품 하는데 너 이런 거 만들어줄 수 있니? 했는데 만들어줄 수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실제로 발주를 해가지고
보통 이제 발주할 때 200개에서 뭐 1000개 정도 발주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최소 수량이 있어서 200개가 최소 수량이에요. 한 디자인당. 그래서 뭐 200개씩 이제 1000개씩 이렇게 발주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1년에서 2년을 했는데, 아니 1년 반을 했는데 원가가 얼마였냐면, 아까 국내에 있을 때 4,000원이었잖아요. 여기서 2,000원이었습니다. 2,000원에서 2,200원. 지금 원가가 반으로 내려갔죠. 근데 이제 첫 번째 영상인가 두 번째 영상에서 제가 너무 싼 업체를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전시회에서 뭐 업체를 만났는데, 미싱 작업을 기본적으로 하는 업체라 혹시 이거 만들 수 있겠니? 문의를 했는데 5개 업체에 문의했어요. 근데 유독 1개하고 2개까지 2개 업체가 저렴해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고 이제 전시회에서 돌아와서 계속 얘기하는데 사실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데 한 전시회 제가 한 10월 달인가 갔다 와서 11월 12월 됐는데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연락해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출장을 갔다 옵니다. 내가 한번 만나보고 싶다. 가서 샘플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니 해서 직접 가서 직접 방문해서 샘플을 눈앞에서 제작합니다. 제작했는데 자기네들도 만들어 보니까 비용이 조금 더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좀 올려야 되겠대요. 가격 인상 바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니 한번 얘기해봐 했더니만 그 가격 올린 인상이 아까 지금까지 2,000원에 쭉 해왔었잖아요. 750원에서 사이즈마다 좀 틀린데 750원에서 1,200원입니다. 200원이랍니다. 이 올린 가격이 처음에 너무 쌌다 그랬잖아요. 이걸로 해서 지금 계약을 하고 생산 중에 있어요. 자, 지금 처음에 4,000원에서 6,000원 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시작을 못 했을 텐데,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물론 이제 제가 뭐 수입은 한 20년 했고 사업은 15년 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잘 되면 좋지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진행하면 지금 거의 1,000원, 4,000원, 4분의 1 가격으로 줄었거든요. 결과는 뭐 한 2월 말이나 3월 초에 컨테이너가 오면 이제 알겠지만, 어쨌든 뭐 잘 될 거라고. 잘 안 되면 뭐 또 다른 걸 해야죠. 그쵸? 잘 될 거라고 보고, 사실 뭐 예를 들면 또 다른 예시를 제가 한번 보면, 이거는 모두나 아는 텐데, 순댓국 있잖아요. 저 순댓국을 좋아하는데 장사 잘 되면 정말 잘 돼요. 근데 장사 안 되면 정말 안 돼. 제 솔직한 심정에는 사실 맛이 비슷하거든요. 맛이 정말 비슷한데 잘 되는 곳에 가면 고기랑 건더기가 어마어마하게 줍니다. 잘 안 되는 데 가면 국물도 적고 양도 적어요. 고기도 적고. 그런 가게는 계속 사람이 줄 거예요, 아마. 근데 잘 되는 데에는 계속 처음에 퍼주면 잘 됩니다.
음식점 해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꼭 우리 동네에도 장사가 안 되는데 부실해요. 저 같으면 미쳤다고 2배 넣어줄 것 같아요. 고기면 고기, 반찬이면 반찬, 뭐 서비스면 서비스 2배로 망해라 하고 2배로 하면 손님이 없다가도 계속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두 배로 이제 퍼주는 거. 자, 그래서 결론 이제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내 멋진 브랜드, 정말 멋진 기능에 멋진 아이디어, 제대로 된, 시작하자마자 안 될 수 없는 것들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시간 다 갑니다. 시작할 수 없어요. 절대로 시작할 수 없어요. 완벽한 걸로 시작하려고 한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시작할 수가 없어요. 경험을 해서 부딪혀서 100만 원도 까먹고, 뭐 크게는 뭐 1000만 원도 까먹고, 시작을 해서 천천히, 시간을 좀 덜 까먹고 싶으면 시간을 더 늘리면 됩니다. 난 1년 안에 성공 안 해도 되는데, 뭐 5년 10년이면 되는데 하면 오히려 덜 까먹게 되고 천천히 가게 되고, 시작을 하면 결과가 생기고, 나쁜 결과든 좋은 결과든 그렇게 해서, 물건도 또 시작을 너무 생소한 거, 야 이런 게 있어? 그런 거 말고 다 아는 거. 저처럼 지금 뭐 아까 지금 그 상품도 요번에 사실은 제가 좀 해보려고, 이것도 나름 이제 영상 찍으면서 시간을 들였는데, 이것도 소신이거든요. 그냥 그 정도면 해볼만 해요. 저는 이제 수입을 이제 해서 해볼 건데, 그거 이제 조금 가져와서 뭐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을 다 아는 거. 안 되면 뭐 내가 쓰지 뭐 이런 거. 만약에 그게 쌀이다? 아유, 팔다 못 팔면 내가 먹지 뭐, 이런 거. 그런 위주로 하고 경험을 쌓고 이제 하면 시작을 하실 수 있고, 시작을 하면 나중에 해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박 아이템은 없다. 한 줄 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쟁이 찰리였습니다.